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저는 1976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 이기영 박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희 학교 근처에서 불교학개론을 한 5일 정도 하시는 걸 어떻게 고등학생인데 이제 알게 됐는지 거기 참가를 했는데, 거기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이제 50대, 60대 교수분들이나 저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 어린 학생이 교복을 입고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5일 동안 다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수료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기영 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효 사상의 어떤 대가이시죠, 그분이 나오라고 하더니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젊은 학생이 이런 걸 다 한다고 여러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서 그게 이제 그 힘이 됐는지 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1976년이니까 뭐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저는 참선으로 처음에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뭐 대단한 수준에는 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어떤 명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상식적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명상이 어떤 건가, 이렇게 그런 걸 저는 많이 추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명상법을 거치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존 카바진이라고 한 미국 명상의 어떤 아버지, 현대 명상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MBSR에 이제 입문을 해서 2005년부터 국내에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MBSR이라고 하는 것인데, MBSR을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들어보신 분이 어떤 건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분들, 예, 좋습니다. 이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그 짧은 시간에 MBSR이 어떤, 저는 한 20년 공부해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MBSR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과 한번 명상 전반에 관한 얘기보다는 마음 챙김 명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How is the world treating you? 직역을 하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예요. 하와리오 같은 인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런 인사를 한번 받았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은 뭐 그냥 그래요. 뭐 괜찮아요. 좋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새 사는 재미가 어떠세요? 그저 그러세요? 예. 그저 그렇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다양하게, 아니 죽을 지경입니다.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자, 그 인사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How are you treating the world?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세상이 나를 대우하는 거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세상을 대하는 당신은 그 세상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예, 다양한 답이 좋습니다. 다양한 답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인사말을 한번 뒤집어 봄으로써 삶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이 같이 춤을 추는 것 같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명상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 전통에 따라서 선생님이 누구냐, 내가 어떤 라인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명상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이렇게 담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명상을 하시든지 결국은 명상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얘기다. 이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 자체가 알고 보면은 관계성이죠. 관계에서 비롯되고 관계에서 끝납니다. 어떤 관계든지 우리 삶은 관계의 그물망으로 총총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 미처 알지 못하는 심오한 층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그 관계성에 관한 것이고, 관계성을 보다 좋게 지혜롭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명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이 무슨 명상을 하시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면 공중부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명상을 독심술을 하고 이제 뭔가 초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분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명상은 굉장히 평범하고 삶과 격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데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유의 명상을 얘기하는가를 잘 알고 대화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언쟁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중심으로, MBSR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이게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또 뿔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 코를 만지는 사람 전부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양육되었는지, 성장했는지, 또 유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또 그런 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업보, 자기식으로 보게 된다. 현상은 A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상은 내가 하는 이 명상이 최고야, 다른 건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명상은 우리 동양에서 있는 이런 명상이 최고고 서양 사람들은 싸구려 명상을 하는 거야, 상업화된 명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권위에 입각한 명상은 이제 새 시대의 어떤 명상으로는 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굉장히 과학적이고 일상적인 명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운이 좋게도 양쪽 명상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고, 위파사나 티벳 명상, 그런 명상을 배워보면서 또 지금은 이제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제가 다 담아서 그걸 이제 저는 그 MBSR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MBSR이 최고라고 한다든가 이것만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명상이 최고로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도종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이제 스스로 명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 또 경험에 따라서 그런 쪽을 저는 선호하는 입장이죠.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진을 이제 붙여놨어요. 하나는 첫 번째 보는 것이 2014년 2월 3일 타임 표지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음 챙김 혁명, 이렇게 영어권에서 가장 이제 잘 팔리는 주간지라고 할 수 있는 타임지에서 명상을 얘기하면서 마음 챙김 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벌써 6년 전 일이잖아요. 굉장히 서양에서 얼마나 이제 명상이 많이 되고 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 명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 주류 사회라는 건 병원, 의료나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그 주류 사회에서 명상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많이 마음 챙김 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MBS를 등록을 해서 하면서 거기서 느낀 점을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상당히 이제 MBS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명상을 혁명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추종자들이 있고 현대식으로 마음챙김 명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명상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저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대 입장도 제가 한번 옆에 마음챙김이 배신 이 책 제목이 영어로는 뭐 저렇게 돼 있지 않고 맥마인드풀리스예요. 맥도날드 할 때 맥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저자가 굉장히 서양의 어떤 마음챙김 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하는 명상에 대해서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저 책의 저자처럼 강하게 비판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볼 때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는 명상은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 챙김을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 서양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양의 명상의 그 핵심에서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뭐 불교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신신명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족 승찬대사 중국의 승찬대사가 신신명이라고 하는 짤막한 어떤 참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구죠. 신신명이라는 책에서 최고의 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밉다 곱다 그런 양쪽의 극단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법 자체가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연기법이고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고 무아라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이제 불교가 2600년의 어떤 역사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한 100여 년 전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불교가 이제 서서히 유입이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이제 선불교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참선이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어디죠?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서부 사회에 그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으로 참선이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했고 조금 더 있으면서 티벳 명상이 이제 콜로라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위파사나가 보스턴이나 이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만 하더라도 동양에서 불교라고 얘기하는 이 전통이 골고루 들어간 거예요. 참선 전통이 들어갔죠. 티벳의 명상, 마하무드라나 족첸 수행 같은 것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위파사나가 들어가서 서양은 뭐 불교적인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데 불교 명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맞게 명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현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생기는 거고 마인드풀리스라고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명상의 핵심이 서양 사람들은 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떤 과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아마 그 명상을 이제 각산 스님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교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가 있고 대승 불교가 있고 티벳 불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참선에서 한 방법이 있고 초기 불교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이 있고 그럼 어느 명상을 해야지 좋은 건지 뭐 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탐색을 하면서 또 인연되는 대로 아마 배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어떤 명상에 대해서 어느 명상이 좋으냐 이것도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그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에 사는 위파사나 전통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간화선 참선의 어떤 방법론 면에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같은 불교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격차가 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방법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같은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데 한쪽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서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경험을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거는 나쁜 거다 아니면 현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는 경우도 들어 있는데 여러분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과연 진짜 좋은 명상인지 그런 것도 이제 명상도 어떤 등급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명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층과 심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상이라는 것은 종교에도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층 종교가 있고 표층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 안에도 다 그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불교도 표층적으로 믿는 분이 있고 그 불교를 하는 분이 있고 심층적으로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같은 종교 안에서도 그 종교를 표층으로 믿는 사람과 심층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대화가 될까? 대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같은 종교로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표층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심층적으로 체험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표층적인 것이 다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의식의 수준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표층적인 부분이 있고 심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명상도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명상이 어느 명상이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자신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명상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명상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의식 수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명상을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자기 어떤 그 수준을 한꺼번에 확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명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명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심층하고 표층의 차이는 뭘까? 한마디로 어떤 자기 중심성이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표층적으로 종교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분들은 나만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심층적으로 하는 분들은 나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옆에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나 이익도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어떤 그 이기심이랄까 어떤 자기 중심성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 쪽으로 가는 명상은 심층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장님 코끼리 얘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든지 다 이렇게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를 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래전에 굉장히 다르마 영화라고 이렇게 한편으로 얘기하기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주인공 네오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모피우스인가요?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빨간 약을 하고 파란 약을 이렇게 주면서 네오 너는 감옥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공은 자기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네오는 이제 거기서 벗어난 선각자 중에 한 사람, 그 모피우스는 네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네가 알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 직접 네가 경험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당히 명상의 어떤 접근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마음의 감옥이라는 건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많고 또 거기에 또 성냄이 있고 또 거기에 무지한 게 바탕이 돼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빨간 약을 먹느냐 파란 알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현실 세계가 그냥 그게 꿈이라 하더라도 그냥 만족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고, 거기서 깨어나서 아 내가 이런 감옥에서 있구나,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의 세계, 자유의 세계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빨간 약을 먹어야 돼요. 네오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죠? 기억이 오래된 영화라 기억 안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이제 빨간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감옥 세계에서 나가고 나는 깨어 있는 삶을 살겠다 하는 어떤 그 의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상도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불교 명상에서는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금 일상적인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나로부터 그 감옥이라는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롭게 또 연민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방이 되겠죠. 자기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명상을 보기에 따라서는 명상이 테크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이거 뭐 테크닉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보게 되면은 명상이 그 심오한 그런 부분을 자기 해방이라든가 이타적인 어떤 그런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무시하게 되고 하나의 성공의 도구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맥 마인드풀리스가 되는 것이죠. 그냥 그 명상은 내가 명상을 해서 굉장히 내가 좋아졌어 본인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또 자기만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명상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MBSR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거미줄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슬방울이 맺혀가지고 온 세상이 그 방울 하나 안에 다 이렇게 비치는, 여러분이 뭘 연상하시죠?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인드라망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 하나의 그 구슬에 세상 전체가 다 비치는, 그래서 상호 연결성, MB에서는 상호 연결성 그런 말을 하는데, 전체성과 상호 연결성,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는 상즉 상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화엄경 같은 데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무궁무진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원인과 어떤 인연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한 분 한 분이 또 여기 앉아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이런 장이 마련되려면은 이거를 주최하신 어떤 각산 스님이라든지 또 강남구청의 후원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또 호응이 없으셨으면 이런 자리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이 건물이라는 게 있고 이 건물이 또 어떻게 지어졌는가 뭐 등등을 쭉 따라가 보면 어마어마한 인연이 지금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연결성, 그게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고 있는지, 또 전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그런 걸 향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명상이 조금 더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서구 사회에서 MBSR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대 마음 챙김 명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자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했다. 명상에 대해서 종교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고, 명상을 하게 되면 당신이 일상적인 삶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당신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일을 더 삶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명상의 경험을 before after를 끊임없이 임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해서 엄청난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쌓였다는 그 원인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하게 됐다. 그게 명상 혁명이 지금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MBS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앞에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 MB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으로 흔히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논쟁이 많습니다. 마음 챙김이 우리 말로는 잘못된 번역이다, 뭐 잘된 번역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일단은 마음 챙김이 학술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힘들죠. 지금 마음 챙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알아차림이 더 좋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저기가 있는데 아직도 저도 뭐 정확한 어떤 이 말이 더 번역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저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SR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법에 근거한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고통을 감소시키는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름이 안에 이 프로그램이 성격이 다 나와 있어요. MBSR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해서 결국은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을 줄여주거나 없애주거나 그 완화시키는 거기서 해방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그 위파사나 명상이죠. MBSR은 이제 위파사나 명상에서 사념처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명상법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최초의 어떤 의료 명상이다. 특히 위파사나를 그 바탕으로 한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하나 또 책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바친 박사를 제가 2012년에 이제 그분을 한번 모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또 강의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면서 호응을 많이 받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열광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카리스마도 있지만 얘기하는 방식이나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크게 뭐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전통의 어떤 명상을 물타지 않고 그 에센스 핵심을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제 많이들 그렇게 평을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마음 챙김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린 데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카바친 박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예요. 병원에서는 명상이 무슨 사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 의료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 의료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명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마음 챙김 명상 특히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했는데 카바친 박사가 거기에 교수로 또 재직을 했었고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MIT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어떻게 최초로 이 동양의 그 위파사나 명상을 현대화한 현대 마음 챙김에 입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게 이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서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많은 임상적인 결과를 많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얻어진 어떤 오랜 어떤 노고의 어떤 결실이다. 미국 같은 데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가니까 명상이 대명사가 MBSR이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과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MBSR이 서양에서 그만큼 많이 퍼져서 MBSR 그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면서 서양의 명상이 MB
MB를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MBSR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어떤 실천을 많이 강조한다. 실제 수업에서 명상이 위주가 많이 돼요. 명상을 하고 경험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명상하고 경험 나누고 하면서 매주에 이제 어떤 주제가 있고 명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명상법을 배우면서 마음 챙김 명상을 심화하는 그런 훈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MBSR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어떤 이 의료계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계라든지 CEO들이 교육이라든지 판사나 어떤 의사들 교육이라든지 또 뭐 수많은 어떤 심지어 교도소에까지 들어가서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뭐 MBSR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 MBSR은 동양의 그 명상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정확하게는 불교 명상이죠. 사념처 명상이 위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상의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명상 전통 다르마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리 다르마의 핵심인 이제 명상 마음 챙김 명상과 서양의 어떤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그런 경험적 지식이죠. 경험을 양쪽 다 공통점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잔 카바친이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 21살 때부터 명상을 참선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명상을 섭렵을 하고 그다음에 요가 명상까지 해서 요가도 지도하고 하면서 명상 요가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이게 나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주 일반인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강의만 듣다 보면 좀 졸리시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좀 멈추고 실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좀 실습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좀 졸음도 한번 좀 쫓을 겸, 그러면 뭐 이런 내용도 좋지만 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습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마음 챙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전통적인 불교학자 그다음에 또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명상이 효과가 있느냐 나한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핵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명상이든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훈련을 잘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주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주의력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주의력을 활용해서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부분 그래서 주의력 훈련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만 알게 되면 굉장히 좋죠.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 어떤 중심이 되고 힘이 생기고 하는 건 좋은데 명상을 또 그것만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의 테크닉으로 될 염려가 있고 자칫하면 명상의 그 심오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잘 배우려면은 주의를 훈련해서 주의력이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이나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주의력을 깔보지 말고 주의를 훈련 잘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의가 갈 수 있고 옮겨갈 수 있고 또 그 주의가 말을 들어야지 마음이 이제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거만 하기에는 좀 아쉽고 조금 더 명상이 깊어지면 어웨어니스라고 얘기하는 MBS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자각이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의 세계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말로 전달이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이제 명상을 하셔서 주의력 훈련을 먼저 하셔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지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알아차림 자각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MBSR에서는 그걸 여러분이 뭐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시든 다른 종교식으로 해석하시든 아니면 그냥 뭐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시든지 그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체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각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핵심 그걸 뭐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에센스를 주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자각까지를 체험해야지 명상이 좀 온전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자각 체험까지는 못하니까 주의력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가장 심플한 거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동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한번 좀 앉아보시죠. 자, 자세에 대한 이론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세는 자신이 가장 좋은 편한 자세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고 편한 자세. 근데 중요한 거는 의자에 앉았다면 허리를 이렇게 펴시는 게 좋아요. 허리가 이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이제 디스크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하고 몸통이 일직선이 되고 턱을 살짝 이렇게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듯이 하면은 이제 자세가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자세라고 얘기하죠. 가장 다른 동물이 흉내낼 수 없는 위험 있는 자세, 깨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가 좋은 겁니다. 편안하면서도 경직되지 않는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는 게 편하다면은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고, 또 눈을 뜨는 게 편하신 분은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주의를 부드럽게 자신의 몸으로 향해 봅니다.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힘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주의를 몸으로 돌려보면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주의를 몸으로 돌렸을 때 들숨날숨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위, 코 언저리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가슴 부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배를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주의를 배로 만약에 기울이고 있다면 들숨날숨 그 과정에서 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 감각, 또 배가 움직이는 그 느낌이라든지 뱃속에서 피부에서 배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 느껴지는 만큼 그대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배를 느끼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의식의 뒤편으로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고 주의를 배에만 기울이면서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주의를 지금 모으고 있는 그 부위에서 양쪽 손으로 한번 주의를 옮겨가 봅니다. 오른손, 왼손, 양쪽 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를 그쪽으로 모아보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든지 그대로 느껴지는 만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의를 손에서 한번 발로 한번 또 옮겨갑니다. 오른발, 왼발 느낌이 어떤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부드럽게 양쪽 발에 한번 가져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 발에 있던 주의 범위를 온몸으로 한번 확장해 봅니다. 몸 전체에 관심을 두면서 지금 앉아 있는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있나 호기심 가지고 부드럽게 주의를 모아 봅니다.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 무엇이 닿아 있는 느낌이 있는지, 그 접촉된 느낌도 알아차리고, 또 몸속에서 이런저런 감각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차리고, 앉아있는 몸 전체에서 어떤 중량감이나 위치 감각이나 어떤 감각이든지 느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이라고 하는 공간에 주의가 있던 것을 이번에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당 전체로 한번 주의를 보내봅니다. 강당에서 나는 어떤 소리라든지 강당에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나 방 안의 온도, 지금 몸을 둘러싼 이 방 안에서 생기는 어떤 것도 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볍고 부드럽게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이제 방 안에서 주의를 몸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가장 안정감이 드는 몸의 부위에 주의를 모아봅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팔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 전체의 감각일 수도 있고, 그 몸과의 연결감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면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뜬 상태에서 한번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방을 이렇게 한번 둘러봅니다. 색깔이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이 알아차려지는지, 또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방금처럼 주의를 모으면서 경험되는 것과 똑같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명상은 또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가나선이라든가 이런 참선법, 좋은 명상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어떤 불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선생님들, 스님들이라든가 또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것도 좀 전통적인 방법을 잘 따라가서 배우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좀 현대 마음 챙김적인 각도에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하는 게 또 잘 맞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시면서 저는 아까 그 코끼리 장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명상도 사람마다 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의 의견에는 단편적인 일방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100%다 맞는 사람의 의견도 없고 100%다 틀린 사람의 의견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진실성 있게 잘 명상을 하시다가 보면 아,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그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에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명상을
자기 조절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감정적인 조절 뭐 이렇게 해서 셀프 레귤레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못 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명상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잘 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명상은 그보다 조금 더 심오한 차원이 있는데 자기를 탐험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와 세상의 관계 이런 걸 좀 명상이 조금 더 글로 가면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자기라고 하는 데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명상의 최고의 어떤 지향하는 바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 해탈이 되겠죠. 다른 종교에도 아마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 탐험을 하고 탐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극복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해방된다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커다란 관계성에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게 이제 셀프리스 자아가 없는 어떤 봉사, 이타적인 봉사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명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또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젊은 선생님들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굉장히 또 젊은 층을 또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명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방법도 다양해지고 저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정적이고 상업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서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정말 어떤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이렇게 골고루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시간이 딱 돼서 뭐 좀 아쉽지만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